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AI 알려주는 남자 대부남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하게 책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듀얼 브레인이라는 책입니다. 저는 광고가 생각보다 되게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거의 다 거절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책은 먼저 받아봤고, 그다음에 책을 또 열심히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내용이 너무 괜찮아서 이걸 좀 추천을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저를 만나는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막연한 두려움 같은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AI 시대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친구가 내 업무를 나보다 더 잘하는데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라는 질문들을 많이 던지십니다.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떻게 좀 AI를 좀 활용을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관점이 되게 많이 생겼어요. 뭐 제가 사실 소개하지 않아도 이미 베스트셀러에 올라 있고 교보문고 가니까 이미 1등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계발서로도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히 어떤 기술에 대한 관점보다는 AI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며 앞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라는 관점으로 이 책에 대해서 제 나름의 해설을 하면서 책의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AI를 제대로 알게 되면 3일 밤은 뜬 눈으로 지새우게 될 것이다. 로 이제 책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저도 처음에 GPT가 나왔던 순간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충격보다는 설렘이 가득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코딩을 하다 보면 디버깅을 해야 될 일들이 정말 많은데 디버깅을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겠다. 그런 좀 기대감이 한편으로는 들었었고 또 한편으로는 'AI의 대체가 되겠구나.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또 뚜껑을 열어 보니까 오히려 생산성이 높아지고 더 이제 그 격차를 좀 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했었는데 그 관점을 이 책과 함께 소개를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닝 경우에는 처음에 GPT를 마주했을 때의 그 감정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좀 두렵지 않았니? 뭐 불안하지 않았나요?" 이런 얘기들을 던지면서 그런 감정들이 드는 게 너무 당연하고 그 감정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본인만의 방식으로 이거를 풀어서 이제 설명을 해 주신 거죠. 참고로 이 책을 쓴 이든 몰릭이라는 교수님은 와튼 스쿨에서 강의를 하시는 교수님입니다. 참고로 와튼 스쿨은 트럼프나 앨런 머스크가 이제 졸업한 학교이기도 하죠. 이 첫 번째는 문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왜 AI를 활용을 해야 될까? 두 번째 뇌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듀얼 브레인이죠. 업무량은 늘고 업무 시간은 줄어들고 있고 바뀌는 업무 형태에 대해서 우리가 AI를 활용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의 두 번째 지능인 AI랑 같이 협업을 해야 된다. 요 얘기를 처음에 이제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단어를 co-intelligence, 공동지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옵시디언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열심히 쓰거든요. 그 옵시디언에다가 제가 읽은 책들이나 어떤 정보들을 담아두고 그거를 GPT랑 연동을 해서 이게 저의 두 번째 뇌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와튼 스쿨 출신이시고 수업에 GPT를 직접 이제 도입을 한 예시를 알려주십니다. 창업 프로젝트에서 이를 도입을 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이제 이 GPT를 통해서 사업 계획서를 쓰고 그다음에 VC에게 투자도 받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기술이 아니라 태도의 차이다라는 얘기를 책에서 합니다. 저도 되게 공감이 갔고요. 궁금증이 되게 중요해요. 궁금증이 있어야지 GPT한테 질문을 하고 내가 원하는 솔루션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인데 결국에는 어떤 누구는 이거를 시시하게 생각했고 누구는 이걸 통해서 사업 계획서를 쓰고 그다음 그걸 통해서 투자까지 받게 되니까 "기술이 아니라 태도의 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모습을 확인을 해 볼 수 있었고 그다음에 할루시네이션이나 아직도 풀어가야 될 숙제들이 정말 많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GPT의 능력이나 지능 자체는 인간의 일반적인 지능보다는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 책에서 좀 담아 놨고 근데 주의를 해야 되는 점은 GPT는요. 말 그대로 확률을 기반으로 그냥 답변을 해 주는 기계일 뿐입니다. 그래서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이 친구가 어떤 감정이 있다라거나 어떤 말 그대로 생각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겁먹지 마라." 뭐 요런 얘기들도 이제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이 아니라 활용법이다. GPT 핵심은 GPT를 잘 쓰는 인간이다." 그래서 듀얼 브레인이죠. GPT라는 것과 그다음에 이 GPT를 어떻게 내가 명령을 내리고 어떤 일을 시킬 것인가라고 생각하는 나의 어떤 지능 이 두 개가 다 필요하다. 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도 테크에 너무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책도 굉장히 많이 읽어요. 일 주일에 두세 권 정도는 항상 읽으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 읽으면서 '이런 관점으로 내가 한번 활용을 해 봐야겠다.' 요런 것들을 이제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프롬프트도 나와 있어요. 기존에 많이 알고 있는 역할을 부여하고 그다음에 어떤 업무의 단계를 쪼개서 설정을 하고 내가 하는 응답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답변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설정 같은 것들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와튼 스쿨에서 되게 비싼 협상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었다라고 해요. 이게 T로
진행을 했을 때 훨씬 더 나은 성능을 보여서 고민에 또 빠지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실 사례 같은 것들도 좀 나와 있는데, 첫 번째 교사 예시가 있었어요. 중학교 교사 A씨가 GPT에게 웹사이트 요청을 하고 사이트를 구축을 한 다음에 수업 시간표 자동화에 성공을 했다라는 예시랑 보험 설계사 예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험 약관을 볼 때 되게 복잡하고 이해를 해야 될 게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GPT한테 넘기고 그걸 기반으로 열심히 시뮬레이션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한 답변이 괜찮니? 특히나 지금은 더 좋은 게, 우리가 GPT 플러스 계정을 쓰시게 되면 보이스 모드를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뭐 어떤 데스크탑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휴대폰에서, 근데 그걸 기반으로 계속 시뮬레이션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고객이고 난 설계사인데 내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매몰차게 답변을 해줘. 내가 너를 설득해 볼게. 설득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해줘. 대화가 다 끝나면 방금 우리가 나눈 대화 내용을 기반으로 나에게 피드백 좀 해줘. 이런 것도 다 된다라는 거죠. 그냥 고객을 만났을 때보다는 훨씬 더 답변의 응답률이 높아지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 다음에는 이것들이 두려움의 감정을 느낄 게 아니라 우리가 이걸 통해서 어떻게 점프를 할 것인가에 대한 관점이 나와 있었고요. 처음에는 이 GPT가 내 일자리를 뺏을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데, 이걸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GPT를 쓰는 사람이 나를 밀어내고 있더라라는 얘기들을 기업에서 굉장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인가, GPT에게 지시하는 사람인가, 결과만 복사해서 쓰는 사람인가, 간단한 질문만 하는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예시들처럼 어떤 결과를 만들고 실제로 나에게 필요한 동료로 만들어서 나에게 필요한 형태로 활용을 하고 있는지,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 책에서 하고 싶은 거는 AI에 대해서 너무 두려운 감정을 느낄 게 아니라 GPT를 항상 이제 활용을 잘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지시를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듀얼 브레인, 공존을 해야 되는데 이 두 개의 지능을 어떻게 공존하게 만들 것인가, 이런 것들이 책에 굉장히 많이 담겨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 책에서 제가 좋았던 거는 원칙 세우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이 교수님 같은 경우에도 내가 AI와 협업하기 위해서 정해둔 4가지 원칙이다. 원칙 1은 작업할 때 항상 AI를 초대한다. 원칙 2는 인간이 주요 과정에 계속해서 개입한다. 원칙 3, AI를 사람처럼 대하고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 AI에게 알려준다. 그리고 마지막 원칙 4는 지금의 AI를 앞으로 사용하게 될 최악의 AI라고 생각한다. 이런 원칙들이 있었어요. 이런 원칙들을 기반으로 뭔가 앞으로 더 발전한 AI를 기대를 할 수가 있고, 지금의 결과물에 실망하는 게 아니라 와, 이게 개선이 되면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원칙들인 거죠. 그래서 이런 원칙만 제대로 챙겨가도 AI랑 어떻게 협업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저도 좀 궁금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AI랑 일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이 듀얼 브레인에 대한 소개를 해드렸고요. 지금 베스트셀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기업들은 결국엔 생산성에 목을 매고 어떻게 하면 직원들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까?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직원들 모두에 비서를 준다. 결국에는 비서를 모두에게 주면 똑같은 판이 깔리는데, 거기서 이 듀얼 브레인 AI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의 관점이 중요한 시대가 된다. LG 디스플레이, AI 열공, 이런 일들, 디지털 전환이 가속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은행도 뭐 지식상담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그러면 이 시스템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질문하는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지게 되겠죠. 업무를 볼 때. 현대그룹도 디지털 전환 가속하고 HDC 랩스를 중심 재편한다. 근데 저는 이게 어떻게 들리냐면, 저는 사실 이런 데 뭐 강의도 가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에이스 분들이 되게 많이 모여 있어요. 진짜 좀 다들 똑똑하시고 이해도 높고, 그런 분들로 아무래도 팀이 다시 재편이 되는 거죠. 그럼 아무래도 이제 핵심 어떤 조직이 되게 될 거고, 거기서 또 기회들이 많이 생기게 되겠죠. 뭐 또 비슷한 걸로 삼성생명도 결국 AI 추진팀 같은 게 만들어졌고, 최근에 또 이제 요 팀을 만나고 왔는데 역시나 너무 똑똑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우리가 또 얻기 위해서 이런 뭐 책도 보시고 AI에 대해서 제 유튜브도 열심히 보시고 하면 이런 좋은 기회들을 또 우리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해서 좀 영상을 마무리하고요. 이거 책 한번 읽어보시고 AI랑 어떻게 협업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답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